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했듯이 특허 전략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겠는데요.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특허 명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명세서는 지금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청구 범위, 요약서, 이 도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기 특허 명세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 다 드렸거든요. 강의할 때. 명세서 이 요소,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청구범위? 예. 이 청구 범위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보면 등기 권리증, 예, 관한 부분이어서 이 요약서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나머지 부분 말고 이 청구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구 범위를 넓게 쓰느냐, 좁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 범위가 나중에 서로 침해라든지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어떤 모 대학의 교수님이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심사관이 출연을 했는데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나왔는데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허 청구 범위를 엉뚱하게 이렇게 작성해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구 범위고 자 여기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 네. 도면은 저희가 산업재산권이 뭐뭐 있습니까? 산업재산권이 자, 첫 번째. 특허 있죠, 특허. 특허 있고 예, 두 번째. 실용실현. 실용실, 예, 세 번째는 디자인. 디자인. 마지막으로 상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리면, 자, 특허는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특허는 방법 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용실현은 물건 발명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대상이 물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이 필요한데 특허는 도면이 있을 때가 있고 도면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명세서는 자, 발명의 명칭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쓸 때 뭐 자동차의 전조등 이게 발명의 명칭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분야 배경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명이 속하는 거는 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명의 내용.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기존의 아이템이 종래의 아이템이 아니라 현재 이 본 발명의 내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고 과제의 해결 수단, 그다음 발명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도일은 자동차 전조 본 발명에 따른 자동차 전도 등의 전체 사시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본 발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청구 범위. 청구 범위는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청구 범위는 독립 청구항. 여기 청구항이 있고 종속 청구항이 있어요. 자, 독립 청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종속 청구항은? 그 독립에 종속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독립 청구항의 이제 자식들이라는 저는 이렇게 음. 강의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독립 청구항들, 종속 청구항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약서. 뒤로 가. 어떻게 돌아가요? 뒤로 가. 스크롤러 뒤로. 이 부분은 지금 연결이 잘 안 돼. 요약서는 본 발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대부분들이 목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성, 그 다음에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는 이 발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그림이 들어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 전조등을 확대 사시도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면이고, 자, 이거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특허건이 출원을 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한 이후에 등록을 시켜준 그런 공고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사항이죠. 여기에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서지 사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출원 번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0-2010-0063. 예. 자, 여기서 10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10은 특허. 실용신화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맞힐 수 있는 부분인데. 20. 그렇죠. 디자인은? 30. 그렇죠. 마지막으로 상표는? 40. 예, 40입니다. 그래서, 자, 이 출원 번호만 봐도 그 특허인데, 2010년도에 2010 써있죠. 출원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원 일자가 이렇게 나오죠. 2010년도에. 그래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라는 게 뭐냐면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출원을 했으니 이 건에 대해서 심사관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해 주세요. 이런 거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 일자가 2010년 7월 2일 돼 있죠. 출원 일자하고 똑같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들이 출원한 그 날짜에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자, 심사관이 여기 선행기술 조사 문헌이라고 써 있죠? 선행기술이 뭘까요? 선행기술이?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 거에 그 앞에 어떤 기술들이? 그렇죠. 선행이라는 건 이제 앞선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종래 기술이라는 말도 표현하는데, 심사관이 이 건을 심사할 때 찾아봤더니 종래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참고해, 이 앞에 US가 붙은 건 어느 나라 얘기할까요? 미국이죠? 그 다음에 여기 JP가 있죠? 일본이겠죠. 네, 일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R,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제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많은 건들이 지금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일본, 중국, 마지막으로 유럽 쪽, 이 네 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사관이 선행 기술을 이렇게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건들이 다 몰려 있고요. 자, 여기 전체 청구항 수가 총 몇 개로 되어 있어요? 5. 네, 5개 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독립항 하나에다가 종속항 4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서 종속항은 독립항에 따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속항을 쓸 때는 제1항에 있어서 1항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공고일자가 있고 등록 번호가 있어요. 심사관이 심사를 해봤더니 등록
저기 뭐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찾아봤더니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서 등록시켜줄게. 그래서 2011년도 8월 24일 날 이렇게 등록시켜줬죠. 자, 등록번호는 앞서 보여진 바와 같이 출원번호하고는 체계가 다르죠. 해당 연도가 없어요. 이제 앞에 10 붙어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특허. 예, 특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번호와 등록 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참, 그리고 이게 특허권자, 발명자가 있는데, 자,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하나죠. 예. 발명자는 요 두 분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가질까요? 아니면 발명자가 그 권리를 가질까요? 권자. 그렇죠. 권자. 특허권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명자는 권리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특허권자가 갖고 있는데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한화다. 이렇게. 그리고 74 보면 대리인이 있죠. 여기서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할까요? 변리사. 그렇죠. 대신해주는. 예, 특허 법인의 변리사를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보면 심사관이 송재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담당하는 심사관인데, 심사관은 보통 해당 분야의 박사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발명의 명칭이 있죠. 여기에는 화약식 풀림 방지 볼트, 이게 발명의 명칭입니다. 자, 발명의 명칭은 여기 발명 내용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한다. 너무 넓게 해도 안 돼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다용도 지지장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자동차라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넓어서 심사관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내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술 분야 배경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발명의 적용 분야를 기재하고 종래 기술 구성을 도면과 함께, 도면은 반드시 발명이면 특허일까요? 실용일까요? 특허죠. 발명은 도면과 함께 또는 도면 없이 설명한 후, 그렇죠? 도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종래 기술의 문제점,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작성을 할 때 우리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하고 유사해요. 먼저 기존의 종래 기술을 설명을 해요. 종래 기술의 장점을 쓸까요? 아니면 약점을 쓸까요? 약점, 문제점, 한계점을 써요. 우리도 사업계획서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의 한계점, 문제점, 약점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본 기술에 대해서는 본 제품에 대해서는 강점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게 사업 계획서하고 특허 명세서하고 유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기술 분야에서 종래의 거치대 또는 지지장치는 인스트루먼트 패널, 차량의 전면 유리에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어떤 거 얘기할까요? 전면 유리에 바로 바탕이 되는 그쪽을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량의 전면 유리에 양면 테이프, 유리 흡착식 장치 및 스크류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거나 자동차의 바닥부에 지지장치의 서포트 부재를 볼트 등을 이용해서 고정한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래의 지지장치는 한 번 장착하는 것으로 흠집을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흠집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이렇게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지금 본 발명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해결하는 과제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 발명의 문제점과 연결시켜서 본 발명이 해결하려는 그 과제 및 그 핵심 중요 기술을 기재를 한다. 우리 사업 계획서상에 그 기결 승전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탈부착이 용이한 자동차용 그 다용도 지지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 도면이 보이죠?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100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어떤 설치 부위가 있고 요거를 끼워서 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보면 여기 내비게이션 붙이는 디스플레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발명을 실시하기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발명의 구성, 발명의 동작, 그 다음에 발명의 효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발명의 구성이라는 건 보면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발명이라고 보면 다리가 있죠. 예. 다리가 있죠. 근데 이 다리가 높이가 조절돼요, 안 돼요? 예. 조절되는 부분이 있죠. 자, 다리가 구성 요소 1. 그 다음에 높이 조절되는 부분이 2. 그 다음에 여기 회전시키고 방향 전환시키는 방향 전환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조명부. 이게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요거를 서로 연관 관계를 갖고서 설명을 하면 그게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발명의 각 구성 요소별로 분해식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명세서를 쓰는 거는 있잖아요. 이러한 도면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요령인 거죠. 그래서 분해식 설명을 한 후 전체 연결 관계를 설명한다. 이거는 작동되는 거잖아요. 수동식으로 하는 거라도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그래서 각 발명의 구성 요소별로 분해식 설명을 한 후 전체의 연결 관계를 설명한다. 각 구성의 상관 동작 관계를 상세 기술하고 도면 구성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한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도면을 보고서 생각하는 것처럼 써놓은 말로 도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는 거죠. 도면을 말로 기술하고 말만 보고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구성의 상관 동작 관계를 상세 기술하고 도면의 구성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보면 자, 물건 발명, 장치 발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을 기초로 구성 요소 및 결합 관계를 상세히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명세서 같은 경우는 도면하고 설명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도면을 보면 요거를 쓰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고 이 말만 보면 도면이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기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재료 발명 같은 경우는 특허일까요? 아니면 실용신안일까요? 실용신안. 아니죠. 실용신안은 이 물건 발명을 실용신안이라고 해요. 근데 재료 발명은 특허는 재료 발명도 있고 물건 발명도 있어요. 그래서 도면이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특허. 도면이 있는 거는 발명. 물건 발명이죠. 그리고 재료나 이런 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의 범위를 기재하고 예를 들어서 나트륨 성분이 뭐 30%, 30 증량 퍼센트 이렇게 있고 뭐 거기에 물이 몇 증량 퍼센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를 성분의 범위를 기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범위라는 건 뭐냐면 30에서 35 사이 요렇게 인계적 의의를 기재한다. 0.50에서 0.95 중량 퍼센트.
이게 중량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중량 퍼센트. 실시와 비교해를 다수게 기재한다. 자, 우리가 재료 발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라면을 생각해 보죠. 라면. 라면을 생각해 보면 그 라면 안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일단 면발이 들어가겠죠. 면,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건더기, 예. 그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물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실시가 있고 우리가 라면이 지금 라면 한 가지만 있습니까? 무슨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라면이 있고 거기다 매운맛을 가미한 그 매운맛의 라면이 있고 그 어떤 거는 또 이제 그 해물을 넣어서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라면이 있는 것처럼 실세가 있으면 비교해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끓이는 방법도 다양한 것처럼. 자, 방법 발명. 각 단계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고 구체적인 재료 및 조건을 기재한다. 이거 보면 방법 발명은 제가 방금 전에 라면 얘기했죠. 라면 끓일 때 어떤 사람은 스프를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예, 물 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면발을 먼저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물을 끓이고 물이 끓으면 저는 면을 먼저 넣습니다. 넣고서 거기에 그 스프를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어요. 라면 끓이는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거를 단계별로 물을 끓이는 단계 제일 공정. 그다음에 라면을 넣는 그러니까 몇 초 이후에 몇 분 이후에 그 면발을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3 공정은 스프는 그 물 끓인 다음에 곧바로 스프를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면발을 넣는 게. 그래서 이거를 공정별로, 아까 구성 요소라고 했죠? 이게 구성 요소인 거예요. 특허에서는, 방법 발명에서는. 그래서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대비해서 기술의 장점, 효과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구성에 의해서 기술적 장점, 효과가 발휘되는지를 연관해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나 도표를 활용해서 효과를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통과를 시켜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데이터를 그 기존에 비교해서 우리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는 것이 데이터나 도표인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고 어떤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는 심사관이 그 심사를 할 때 이 효과에 대해서 입증을 못 하겠다. 이 효과가 나오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명한 실시 이외에 다른 다양한 실시를 기재하는 것이 발명의 보호에 바람직한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그러면 함으로써 본발명의 효과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발명에 따른 자동차 다용도 지지장치는 카세트 테이프 투구에 기존의 그 인스트루먼트 패널 그 자체를 저기 손대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투입구에 삽입 부재를 삽입하여 제품을 지지하는 지지판 부재를 지지시킴으로써 종래와 같이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아니면 스크류를 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파손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서 필요시에 쉽게 장착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운전대 앞에 인스트루 패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위원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 그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편의상 마스크를 그 위에서 올려놓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저는 이렇게 쓰지가 않습니다. 자, 특허 명세서 그에 보면 도면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다양하게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어요. 자, 도면을 발명의 내용 설명과 병행하거나 도면을 별도로 기재를 한다. 전체적인 발명의 구성을 사시도로 작성을 한다. 자, 오른쪽 보세요. 맨 오른쪽. 제 커서 있는 부분이 사시도인 거예요. 전체적인. 그쵸? 예. 그리고 발명의 구체적인 부분을 분해 사시도 및 단면도 등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 자, 분해 사시도가 요게 분해 사시도죠. 요거. 그쵸? 그리고 요것도 분해 사시도에 속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단면도죠. 단면도가 뭐예요? 산적 면망. 단면도는 예를 들어서 결합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손하고 이 손하고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잘라서 이 내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단면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랐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결합시켰는데 결합된 안쪽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서 이쪽 방에서 이렇게 보거나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확대한 것이 요게 되는 겁니다, 여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분해 사시도 및 단면도 등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 발명 중 동작부가 있을 경우에는 각 동작별로 구성의 상태도를 작성을 한다. 자, 요거처럼 처음에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회전시키는 부분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동작별로 구성의 상태도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 회로도가 들어가고, 무슨 음파 같은 경우는 파형도가 들어가고, 플로우 차트는 방법 발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라면을 조리하는 방법 할 경우에는 플로우 차트가 들어가죠. 아까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라면을 넣는 단계, 세 번째로 스프를 넣는 단계,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각 구성에 대한 여기 번호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인출선을 뽑아가지고 이 도면 부호가 왜 들어갈까요? 그렇죠. 예, 그 도면을 보고 예. 그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쵸. 아까 말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세한 설명 안 해서. 그러면 이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도면 부호 하나하나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각 구성에 대한 요소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 있으세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니, 아주 잘 예. 이해 잘 돼요. 저도 이제 건들을 많이 써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깊숙한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특허 청구 범위가 명세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는 본 발명의 구성 요소의 상위 개념을 도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청구 범위에는 기술적 사상을 청구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기술적 사상을 청구한다는 게 조금 이렇게 넓게 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도면에서 보여지는 부분과 같이 상세하게 도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곳에 큰 바운다리로 해서 조금 청구 범위를 잡을 때 조금 넓게 잡습니다. 대부분 보면 특허 출원할 때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특허 출원할 때 한 번 정도의 거절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명세서 작성하는 작성자들이, 변리사들이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할 때 독립항은 가급적 조금 넓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구 범위를 넓게 잡으면 권리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넓게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상위 개념을 도출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기재 협 범위 원칙, 필수적인 구성 요소만을 추출하여 독립항을 기재하고 추가적인 특징은 종속항에 기재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립항 1항이 A4 용지 한 장 가득하게 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독립항을 A4 용지 한 장 가득 쓴 거하고, 그리고, 근데 또 다른 거는 그 한 3분의 1 분량만 쓴 거하고 어떤 게 그 청구 범위가 더 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득히 쓴 거가 청구보다. 예, 그 또 다른 분은,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득 아니 근데 독립항에서 기재를 한 것보다 종속항 제가 독립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립항 예.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써 있어야 돼. 자, 여기에서 보면 필수적인 구성 요소만을 추출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구성 요소가 한 10개가 발견이 됐어요. 청구 범위를 쓰려고 하다 보니, 10개 다 쓰는 거하고, 거기 3개만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위가 달라져요. 필수적인 건 예,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이 발명이 구성이 돼서 완성시키는 정도의 그 구성 요소를 필수 구성 요소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다리가 있고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필수 구성 요소를 한번 뽑아보세요. 이거는 조명장치잖아요. 예. 조- 제일 중요한 거. 예, 이동식 조명장치라고 쳐요. 발명의 명칭에. 그러면 이동식 조명장치 중에서, 자, 조명부가 있고, 다리부가 있고, 수직, 높낮이 조절부가 있고, 그 다음에 회전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필수 구성 요소라고 뽑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게, 여기에서. 조명 거치대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쵸. 일단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명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다리에 뭐가 붙어야 돼요? 조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필수 구성 요소인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기 회전시키는 거나 수직으로 하는 거는 어디로 가요? 종속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4가지 사항을 다 청구항 1항 독립항에 집어넣는다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안 되죠. 권리 범위가 좁아들잖아요. 좁아들죠. 네, 그래서 종속항으로 내야 될 부분은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닌 거예요. 필수 구성 요소는 얘가 이동식 조명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필수 구성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만을 추출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만을 추출해서 독립항에 기재하고 라는 부분이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그 부분이고, 추가적인 특징, 자, 회전시키는 거, 수직으로 높낮이 조절하는 거는 어디로 간다? 종속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 스킬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쓰는 게 한 2년이 넘고 한 3년이 넘어서 자유롭게 썼는데 지금도 가끔씩 막힐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이게 글 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쓸 수가 있고 일주일에 2건을 쓸 수가 있고 3건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부터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말 대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내내 갖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책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명세서를 쓰기 전에 사업계획서 똑같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폴더로 저장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랑 이 명세서 작성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독립항 이 밑에 보면 청구항 1이 되어 있죠? 청구항 1은 이건 독립항일까요? 종속항일까요? 독립항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설치되어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에 예, 카세트 T 입구에 삽입되는 삽입 부재와 예. 상기 삽입 부재로부터 연장되는 연장도 이거 종속이네. 잘 구분이 안 되죠. 이게 종속. 대부분들이 천구왕 일은 부모가 먼저 나올까요? 자식이 먼저 나올까요? 부모가 먼저 나오고. 그렇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독립항이에요. 자, 그리고 독립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자동차의 인스트루먼트 패널 그 앞에 제1항에 있어서 2항에 있어서 이런 게 없죠. 인용하는 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얘가 독립항인 거예요. 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읽어보면 자동차의 인스트루먼트 패널 그 옆에 번호가 있죠. 아까 그 도면부의 번호인 거예요. 그 100번은 뭐라고요?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다. 저기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얘에 설치되는 카세트 플레이어 이거는 몇 번이에요? 여기서? 110. 예, 110번. 예. 카세트 투입구에 삽입되는 111번에 삽입되는 삽입 부재와 여기서 상기 삽입 부재로부터 여기서 상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상기. 예, 상기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기존에 있는 거. 예, 기존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 학창 시절로 돌아갑니다. 지금 영어 시간이에요. 영어 시간. 그러면 처음에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는 게 나오면 그때 그 정관사가 붙습니까? 부정관사가 없습니까? 부정관사 언이 붙죠? 예, 생각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지금 이거 쓰기 전에 앞에서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얘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앞에 지금 상기란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상기 그 삽입부재 이제 삽입부재 요 삽입부재가 요 앞에 나와 있죠 방금 전에. 네. 예, 삽입부재를 다시 한단 말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앞에서 나왔던 거를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사 더를 해석을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해보니 상기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다. 그래서 상기라는 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처음 나온 거는 앞에 우리가 지금 한글이니까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한글은. 근데 영어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영문을 쓰면 이 앞에 정관사 그 언이 붙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얘는 카세트 플레이어니까 어가 붙는 거고. 그리고 카세트 투입구는 어가 붙는 거고 삽입부재도 어가 붙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처음 나온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뒤서부터는 상기 삽입부재. 근데 뒤에 그 연장부는 앞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연장부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연장부가 곧바로 나오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상기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901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구성 요소가 아까 필수 구성 요소라는 표현을 했죠. 앞서. 필수 구성 요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필수 구성 요소. 청구항에서 네, 청구항에서 필수 구성 요소가 있어요. 2개. 우리 연장되는 예. 삽입 부재로부터 연장은 그러니까 삽입 부재와 예. 연장하는 연장부 예. 이게 필수 아니에요? 자, 우리 보면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이게 이동식 조명 장치잖아요. 그러면 필수 구성 요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리와 조명. 예, 다리부 아니면 몸체부와 조명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필수 구성 요소예요. 자, 필수 구성 요소면 예를 들어 다리부 콤마 연장부 하잖아요. 예? 여기에 콤마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여기서? 자, 청구항에서 콤마가 어디 뒤에 붙어 있어요? 삽입 부재와 예, 콤마 하나 있죠? 예. 붙어 있고 나중에 콤마가 안 붙여 있는 건 원래는 고정수단 콤마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이니까 콤마를 안 붙인 거죠. 그렇죠.
얘는 자동차용 다용도 지지장치는 삽입 부재와 고정 수단을 구비하여 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필수 구성 요소인 거예요. 자, 필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찾으라고요? 삽입 부재 뒤에 콤마가 있잖아요. 이 콤마 대신에 적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뭔지 아시죠? 네. 위에 점이 있고 아래 콤마가 있는 거. 그 두 개, 그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돼요. 콤마,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받침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을 구비해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다용도 지지장치. 앞에서 봤죠, 이거? 네. 발명의 명칭 봤죠? 네. 발명의 명칭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범위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등록 공보를 얘기하는 한 거고요. 요거는 공개 공보예요. 등록이란 말이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네. 공개 특허 공보.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법상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일반인의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보의 형태로 공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는지 한번 어디서 봐야 돼? 출원일자 보면 되죠. 네. 자, 2000 몇 년이에요? 6년. 2006년 11월 30일 날 해서 공개가 그 이후에 돼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공개일자. 그 앞에 아까 10번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특허. 예, 특허죠. 자, 여기 쭉 내려가면 심사 청구 아까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원출원. 예. 번역문 제출일자.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먼저 출원을 했다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외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편에 보면 출원인 보면 그 주소를 보면 미합중국 있죠? 이거는 저기 미국에 먼저 출원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나중에 출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내에 출원한 거는 예를 들어서 2006년이면 6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가 되는데 14년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에 먼저 출원했다가 한참 후에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번호가 이렇게 공개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번역문 제출일자잖아요. 자, 미국에서 출원할 때는 언어가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죠. 우리나라에 출원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미국 그걸로 했다가 번역문을 언제 제출했느냐? 2014년.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 청구를 하고. 그래서 국제 출원번호라는 게 여기 PCT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위원님, 우리가 한국 출원을 2020년도 1월 1일 날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해외 출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년 이내에 해야 돼요. 출원일로부터. 왜냐하면 지나면 해외 출원을 하지 못해요. 해도 이미 오픈된 거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해외 출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 특허에 대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잘 팔리지도 않아. 해외 출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라마다 다른데 한 개국당 환율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지만 한 개국당 한 1,000만 원 정도 봐요. 1,000만 원 정도 보는데 그걸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안 하고서 해외 출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 협력 조약이라고 해서 PCT 출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지 안 한 1년이 지날 쯤 됐는데 해외 출원 하려다 보니 돈도 없고 그리고 물건도 잘 안 팔려. 근데 그냥 그대로 해외 출원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1년이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중국 쪽에서 오더가 오네? 물건 주문이 들어와요. 그때 중국 출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PCT 출원을 하게 되면 해외 출원한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PCT 출원은 PCT 국제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을 했어요. 일부 국가만 빼고. 그러면 한 30개월에서 한 34개월 정도 해외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미국에 출원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금액도 지금 그 금액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한 600만 원 보다 그 전후의 금액으로 출원하면 한 3년 정도 해외 출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PCT 출원은 그런 효과는 있지만 반면에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릴 수 없겠지. 네,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2년 지났는데 중국 쪽에서 오더가 온다. 중국 출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그 중국 쪽으로 국내 단계 진입이라는 절차를 하면 그게 해외 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CT라는 말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보면 그냥 해외 출원하는 부분도 있고 PCT 출원하는 부분도 있고 대충 이제 개념상으로 이해는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까지 지금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접한 게 저희 그 협회에서 교육한 그 부분하고 제가 저번에 그 OJT 시간에 했던 부분이 겨우 그 두 가지 경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특허하고 실용실화는 조금 구분이 되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특허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특허는? 지식재산. 아니, 여기에서 보면 특허는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 예, 그래서 본 발명은 명세서에 쓸 때 그렇게 하고 실용실화는 본 고안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앞서 특허는 숫자로 특허청에서 어떤 숫자 부여했죠? 10. 그렇죠. 10이라는 걸 부여했고 실용신화는요? 20. 디자인은요? 30. 상표는 40. 예, 요런 정도 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종속항하고 독립항하고 구분하는 방법도 아시죠? 네. 독립항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모는 반드시 혼자 부모가 요즘에는 뭐 이혼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부모가 여러 명일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청구범위에는 부모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항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죠. 이제 특히 여러 개인 경우는 화학 발명 쪽에 많아요. 거기는 비교회 그리고 실시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화학 발명 쪽에 많고.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해가 잘 안 간다든지 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많지만 물어보기가 좀 네, 그러니까 어려워서. 저는 그래도 고마운 게 제 시간에 졸지 않고 졸음을 억지로 쫓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깊은 부분에서 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네. 앞으로 특허, 산업재산권 쪽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강의를 준비해서, 알차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